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그네슘 양극의 부식 속도와 수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매설 당시 17파운드였는데 5년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굴착해서 확인한 게 5년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 건 4년이 안 되었을 겁니다. 배관의 방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전류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소모가 빨라지는 거니까 4년 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그네슘에서 전류가 250mA 정도가 나가면 4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희생양극법의 마그네슘에서 250mA가 나갈 수 있느냐를 이론적으로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현실과 다르게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전류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값입니다. 제 강의에 나온 영상에서 보면 배관 피복의 상태가 아주 좋은 경우 1mA 내외의 전류가 나가고요. 물론 전류만 보면 안 되고 전위도 함께 봐야죠. 신규 배관은 이런 경우가 많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마그네슘의 전류가 작은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전류가 마이너스 값이고 전위가 이렇게 좋으면 이 마그네슘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배관의 상태가 좋은 거고요. 마그네슘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의도치 않게 피복이 좀 벗겨졌다거나 피복도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류도 조금씩 증가합니다. 전류가 5mA 내외인 경우에 배관의 전위가 불량이라면 마그네슘에서 전류가 더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배관의 전위가 양호하다면 마그네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관의 전위가 불량은 아니지만 조금 아슬아슬할 때 전류가 5mA 밖에 안 나간다면 마그네슘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그네슘에서 전류가 조금 더 나가줘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이 10mA가 나가는데 전위는 마이너스 925mV 밖에 안 된다면 일단 마그네슘은 자기 몫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전위가 이 정도라면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전위도 맞는 전위가 아닐 겁니다. IR 드롭이 많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주변에서 20m 정도 CIPS를 해보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처럼 전류가 20mA나 나간다면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마그네슘은 전류를 많이 내보내고 있죠.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마그네슘은 정상입니다. 지금 설명한 몇 가지 사례는 제가 그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크게 틀리지는 않겠지만 모든 현장에서 지금 얘기한 측정값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해보시고 경험이 많이 쌓여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희생양극법을 설계할 때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훨씬 많은 마그네슘이 설계가 됩니다. 이건 설계를 잘못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는 10mA가 필요하지만 설계에서는 30mA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된다면 수량이 늘어나고 마그네슘의 수량이 많으면 각각에서 나가는 전류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을 2개, 3개 한 곳에 매설을 하면 전체 전류량은 커지겠지만 그 개수만큼 커지지는 않습니다. 마그네슘을 분리해서 하나씩 전류를 측정했을 때 각각의 전류가 10mA라고 한다면 2개를 연결하면 20mA가 아니고 15mA 정도 나갑니다. 대략 7-80% 정도 나가고요. 3개를 연결하면 60-70% 정도 나갑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그네슘의 효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하여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마그네슘 한 개의 전류값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부식 속도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패러데이 전기분해 법칙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가 2년이 다 돼가는데 맨 앞부분에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화와 환원 반응, 이온화 경향,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을 강의한 게 있는데 전기 방식을 하시는 분은 이 내용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이온화 경향이고요. 전기 방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일단 외우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만 외워도 마그네슘으로 철을 방식하는 희생양극법은 당연한 원리라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철과 구리가 접촉이 되면 철이 부식을 한다. 부식의 종류 중에
이종금속 부식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종금속이란 건 서로 다른 금속이라는 의미고요. 이게 이종금속 부식의 대표적인 예인데 당연한 원리죠. 패러데이 법칙은 순수 화학이라서 좀 어려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으로 강의를 할 때에도 빼는 경우가 많은데 패러데이 법칙을 알면 이렇게 단기간에 마그네슘이 소모되는 현상을 봤을 때 좀 이상하다가 아니고 이건 마그네슘 함량이 한참 미달인 가짜 마그네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 강의에서 마그네슘의 수명을 계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그네슘까지만 한번 해보죠.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금속이니까.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24.31이고 원자량은 이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약 4kg이 부식을 하는데 희생양극법의 마그네슘에서 전류가 1A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은 10mA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전류가 작게 나올수록 배관의 코팅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그네슘의 수명은 50년에서 100년 이상 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벌써 1년 9개월이 넘었습니다.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어서 계속 미뤄왔는데 오늘 조금만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했던 계산을 가지고 마그네슘의 수명을 따져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마그네슘은 9파운드와 17파운드 두 종류가 대부분인데 주로 17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17파운드라고 생각하고 수명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파운드는 0.4536kg입니다. 0.5kg이 조금 안 되죠? 정확하게 하려고 소수점 4자리까지 나타냈는데 1파운드는 0.4536kg이다는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17파운드를 kg으로 환산하면 약 7.7kg 정도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 설명에서 순수한 마그네슘에서 1A의 전류가 1년 동안 나가면 약 4kg이 소모합니다. 희생양극법에서 마그네슘의 전류가 1A 나간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설계에서는 약 10mA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10mA도 아주 많이 나가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배관의 상태가 정말 안 좋으면 20mA 정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나가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20mA로 수명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A가 나가면 1년에 4kg이 소모하니까 20mA가 나가면 80g이 소모합니다. 1년에 80g씩 소모해서 7.7kg이 다 소모하려면 96년 정도 걸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그네슘에서 20mA가 유출되었을 때 96년이면 7.7kg짜리 마그네슘이 다 소모된다는 건데 이건 이론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마그네슘에서 나가는 전류가 100% 모두 배관을 방식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mA가 측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 전류는 마그네슘에서 배관으로 들어오는 전류겠죠. 마그네슘에서 배관으로 들어온 전류만 측정을 한 값이 10mA인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그네슘에서는 10mA보다 더 많은 전류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류들은 배관의 방식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이 전류로 인해 마그네슘은 소모량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방식 전류가 아닌 전류로 인해 마그네슘에서는 셀프 코로전이 발생합니다. 자체 부식이나 자가 부식이라고 번역이 가능하겠지만 좀 어색해서 그냥 셀프 코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양극 금속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 소모된 금속의 총량은 방식 전류를 생성하는 데 소모된 금속과 셀프 코로전으로 소모된 금속을 합한 양이 되겠죠. 여기서 방식 전류를 생성하는 데 소모된 금속과 소모된 금속의 총량의 비율을 양극 효율, 에노드 이피션시라고 합니다. 즉 전체 양극 금속이 소모된 양 중에서 실제 방식에 사용된 양극 금속의 비율이 얼마인지가 양극 효율입니다. 당연히 효율이 크면 좋은 양극이겠죠. 그런데 마그네슘은 효율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이스 문서 중에 마그네슘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표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연간 암페어당 파운드, 이 말은 1년간 1A가 유출되었을 때
소모되는 무게를 파운드로 나타낸 값이죠. 8.7파운드입니다. 8.7파운드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4kg이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산한 값과 같죠? 그런데 이건 이론적인 값이고요. 실제는 다릅니다. 마그네슘의 전류 효율입니다. 50%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실제 연간 암페어당 파운드는 이론상의 2배인 17.4파운드가 됩니다. 그럼 20mA가 유출되었을 때의 실제 수명은 이론상 수명의 효율 50%를 곱해서 48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mA라는 큰 전류가 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50%의 효율을 적용해도 다 소모하려면 48년이 걸리는 마그네슘이 4년 만에 다 소모되었다면 마그네슘이 아닌 거죠. 마그네슘 양극은 합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금속이 섞여 있습니다. 마그네슘 양극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이 두 종류의 마그네슘 양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스탠다드 H1 합금, 하나는 고전위 합금입니다. 위에 있는 표준 합금이 전위가 조금 약하고 아래의 고전위 합금은 전위가 좀 많이 나오죠. 이 값은 이 마그네슘 양극만의 계로 전위입니다. 두 가지 양극의 화학 성분을 보면 왼쪽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55V의 전위가 나오는 스탠다드 H1 합금이고요. H1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표준 합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마이너스 1.75V가 넘는 전위가 나오는 고전위 합금입니다. 전위가 작게 나오는 표준 합금은 알루미늄과 아연이 거의 10% 가까이 들어갑니다. 알루미늄과 아연 때문에 전위가 플러스 방향으로 많이 와 있는 것 같죠? 고전위 합금은 다른 금속을 모두 합해도 1% 내외입니다. 99% 정도가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전위가 상대적으로 네거티브한 거고요. 양쪽 모두 망간이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고전위 합금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망간의 역할은 잘 모르겠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금속들이 마그네슘 합금에 포함되는 금속들인데, 이 금속들은 모두 마그네슘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죠? 망간은 여기 정도, 알루미늄과 아연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걸로 보면 마그네슘이 다 소모가 되어도 다른 금속들은 좀 남아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런 불량 마그네슘에는 칼슘과 나트륨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 칼슘과 나트륨을 많이 넣어서 초기의 계로전위는 아주 좋게 만들어 놓고 땅속에 매설을 해서 부식 환경에 노출이 되면 급속도로 부식을 하는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마그네슘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수입을 한 게 아니고 마그네슘 원자재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 수입을 하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전선을 연결하기 전인 이런 베어 상태의 마그네슘 합금을 수입을 해서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부터 백필까지의 작업은 국내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에서 수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중국산인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중반, 2000년으로 오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동시에 중국산이 아주 저렴하게 들어옵니다. 중국산이 들어오고부터 마그네슘의 성능은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건데요. 2000년 초반에 매설한 마그네슘이 1990년 정도에 매설한 마그네슘보다 훨씬 소모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고 괜찮은 것도 있다 보니까 딱히 증거를 잡기도 쉽지 않았고, 몇 년 지난 2005년이 지나고부터는 마그네슘의 품질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도 80년대나 90년대처럼 좋은 마그네슘은 분명 아니었는데 최근에 가짜에 가까운 마그네슘이 나타난 겁니다. 마그네슘의 자재 검수는 계로 전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전위 측정을 한다거나 무게를 달아보는 정도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분량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짜 마그네슘이 계로 전위가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입고된 자재 중에서 랜덤으로 몇 개를 성분 검사기관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마그네슘 자재의 가격보다 굴착을 해서 매설하는 비용이나 나중에 교체를 하는 비용이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으로 방식을 하는 곳은 이 자재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마그네슘 양극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건 구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마그네슘 양극은 믿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겠죠. 그리고 미국 제품도 요즘은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는 하죠. 중국에서 생산하더라도 미국 회사의 OEM 방식이면 본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싸다고 해서 사서 쓰시면 나중에 10배, 20배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제품이 믿을 수 있는 마그네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제가 모르는 좋은 제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전류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부터는 외부 전원법의 전류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